안녕하세요.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성장주 ETF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름의 기준으로 고배당주 ETF 2개, 배당성장주 ETF 2개를 선정해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분기배당이 아닌 월배당 ETF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배당 ETF, SPHD와 DGRW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월배당이라는 것 말고도 운용 전략에 있어 기존에 말씀드린 고배당주, 배당성장주 ETF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으니 월배당이 필요 없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db.com에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를 순자산 규모로 소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채권형입니다. 주식형 ETF 대부분이 분기 배당인 이유는 ETF의 배당 재원은 편입 종목의 배당금인데 기업들이 대부분 분기에 한번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들이죠. AT&T, JP모건, 존슨앤존스, 코카콜라의 배당금 내역을 정리해 본 것인데요. AT&T는 1470, 그리고 존슨앤존스는 25811, 코카콜라는 36911. 이처럼 종목들마다 배당금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월배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기배당이 가장 무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월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분기배당이냐 월배당이냐를 가지고 배당주 ETF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운용 전략을 고려해서 본인의 투자 목적에 적합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형 ETF를 순자산이 큰 상위 5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DIA는 고배당이나 배당성장주 ETF가 아니고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고요. SPLV는 S&P 500 저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DON은 배당주 ETF인 것 같긴 하나 중형주 ETF인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투자를 선호하실 것 같아서 DGRW와 SPHD를 비교 관점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SPHD와 DGRW를 각각 리뷰하고 마지막에 2개 ETF를 직접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HD입니다. SPHD의 기초지수는 S&P 500 로우 볼러틸리티 하이 디비던드 인덱스입니다. 편하게 S&P 500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는 S&P 500 편입 종목 중 변동성이 작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배당주 투자 전략에 저변동성 전략을 더한 것인데요. 왜 이러한 인덱스가 탄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인 인컴을 얻기 위해서 고배당주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받는 것 이상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인컴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까지 고려한 토탈 리턴 관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배당주 전략에 저변동성 전략을 결합한 것입니다. S&P 500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는 S&P 500 구성 종목 중 과거 12개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75개를 먼저 고릅니다. 다만 특정 섹터의 종목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섹터당 10개 종목은 초과할 수 없게끔 상한을 둡니다. 이렇게 75개 종목을 고른 다음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 50개를 최종적으로 선별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한 개 종목의 비중은 3%를 초과할 수가 없고 한 개 섹터 비중 역시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섹터 시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목 수로 한 번, 그리고 특정 섹터 비중으로 또 한 번 2단계에 거쳐서 섹터 비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낮은 고배당주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배당 수익 기준으로 편입비를 결정하니까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크지 않지만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고배당이 가능한 대표적인 섹터가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틸리티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고 필수 소비재는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섹터 비중이 절대 비중도 가장 높고요. S&P 500 대비해서 오버웨이트 비중도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S&P 500은 대형 혼합인데 반해서 SPHD는 가치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중소형주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S&P 500 대비 S&P 500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가 P 그리고 PB 등
모두 낮죠. 다만 배당 수익률은 S&P 500 저변동성 지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숫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과는 어땠을까요? 확인해보지 않아도 지난 2, 3년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난 2, 3년은 빵과 테슬라를 앞세운 대형 성장주 시장이었는데 SPHD는 중소형주 비중이 50% 수준인 가치주 펀드입니다. 게다가 2020년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섹터가 바로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에너지인데요. SPHD는 앞에 섹터별 비중에서 보여드렸듯이 세계 섹터 편입비가 40%가 넘습니다. 성과가 좋을 리가 없죠. ETF 성과를 보실 때 주로 기관 성과를 많이 보실 텐데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성과는 보통 연환산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SPHD와 스파이의 성과를 기관 성과만 이렇게 놓고 보면 SPHD가 스파이 대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성과를 확인할 때는 꼭 연도별 성과나 누적 성과를 비교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S&P 500과 S&P 500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의 누적 성과 차트인데요. S&P 500은 362.1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는 297.2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변동성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남색 선이 S&P 500이고 이 빨간색 선이 SPHD의 기초지수인 S&P 500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인데요. 보시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 S&P 500 대비해서 저변동성 고배당 지수가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중반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S&P 500과의 성과 차이가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저변동성 지수는 S&P 500과 달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19 급락장에서 이 세 개 섹터가 나머지 섹터를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하락률을 보였고 반등장에서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저변동성 지수에는 빵과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S&P 500과 연도별 성과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2019년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티는데 2020년 완전히 망가집니다. 작년 역대급 상승 랠리가 펼쳐졌던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 4% 배당이고 뭐고 작년 한 해 SPHD 보유하신 분들은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스타일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연초 대비 S&P 500을 크게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월 얼마씩 배당이 들어오는지를 정리한 것인데요. SPHD는 다른 월배당 주식형 ETF들과 비교해서 매월 꽤 균일한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편입니다. 작년 한 해 매월 0.15달러 수준의 배당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올해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배당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0.15 후반대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1월, 2월, 3월은 0.14 중반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HD는 배당 성장주가 아니라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 컷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년 대비 낮은 배당이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금을 연간으로 합산해 본 것인데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 올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SPHD가 고배당주 ETF였다면 DGRW는 배당 성장주 ETF에 가깝습니다. 기초지수는 위즈덤 트리 US 퀄리티 배당 성장 인덱스입니다. ETF 이름처럼 퀄리티 그리고 배당 성장주 ETF로 볼 수가 있는데요. 퀄리티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퀄리티는 부채가 적고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채권 발행하고 대출받아서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매출이 늘어나는 전통적인 굴뚝 산업들보다는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퀄리티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퀄리티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 현금이 넘쳐납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채권 발행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매년 배당을 늘린다는 것은 매년 이익 성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주는 퀄리티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른 배당 성장주 ETF가 종목을 선별할 때 과거 몇 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는가 만을 고려를 하는 반면에 DGRW는 ROE 그리고 ROA 등 정량적 기준을 적용해서 배당주들 중에서도 퀄리티 종목을 직접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비중은 배당 성장률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한 개 종목 비중 상한은 5%, 한 개 섹터 비중의 상한은 20%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S&P 500과 비교해서 DGRW는 ROE, ROA는 높고 PER은 낮다 고 자랑을 하고 있죠. 퀄리티 높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PER, PL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좋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또 덧붙이지요. 우리는 빵, 그러니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넷플릭스 없이도 S&P 500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애플까지 더해서 AANG라고 부르는데 DGRW는 애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을 보면 IT, 헬스케어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인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 쪽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종목들은 배당 성장주에 빠지지 않는 존슨앤존스, 버라이존, P&G,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이 DGRW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고배당주 ETF에서는 볼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IT 종목들도 보입니다. 배당 성장주니까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다만 배당 컷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높지 않은 배당 수익을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월배당 절대 금액이 매우 미미한 편이고요. SPHD가 월배당금이 비교적 균일한 반면에 DGRW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금도 정리해본 것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인 위스덤트리가 제안한 DGRW의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가져갈 중심을 딱 잡아줄 코어 ETF를 찾는다면 DGRW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코어에 S&P 500이나 VTI 같은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코어에 DGRW를 얹어서 퀄리티를 더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고배당주 투자 전략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배당 성장주인 DGRW를 추천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SPHD와 DGRW를 각각 리뷰해 보았는데요. 두 월배당 ETF를 직접 비교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월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것 빼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SPHD는 고배당 전략에 저변동성 전략을 더한 것이고요. DGRW는 배당주에 퀄리티 전략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배당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SPHD는 가치주 ETF이기 때문에 저변동성을 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 성과 차이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DGRW가 IT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재 비중이 높은 반면에 SPHD는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SPHD가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섹터는 DGRW가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는 섹터입니다.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 종목들 고배당 섹터이긴 하나 ROE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DGRW뿐만 아니라 ETF 이름에 퀄리티가 들어간 ETF들은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 부동산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성과를 비교해봐도 두 ETF가 전혀 다른 ETF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우위를 보이기 시작한 2017년부터 완전 가치주 ETF인 SPHD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2020년은 진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DGRW가 13.85%를 기록했을 때 SPHD는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반대로 가치주 비중이 높은 SPHD가 더 또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두 ETF의 활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을 매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SPHD가 좋을 것 같고요. DGRW는
월배당 ETF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가져가도 손색이 없는 퀄리티 전략 ETF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